이번 시간부터는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는 소개를 했고 여기에 대한 강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내용 중에 IR 드롭이나 인스턴트 어프 전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 겁니다. 방식 전위의 기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50mV만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850mV라는 전위는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전위가 아니고 실제 전위, 분극 전위가 마이너스 850mV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측정기에 나타나는 이 전위는 뭔가요? 분극 전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배관의 분극 전위는 마이너스 750mV였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부터 강의할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이스 SP0169에 이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9강에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 분극 전위, 폴러라이즈드 포텐셜이 나오기 때문에 분극 전위를 측정하는 인스턴트 어프 전위를 10강에서 12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이스 CP2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SP0169와 내용은 같은데 아주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1, 2, 3번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기준인 100mV 분극 기준은 당분간 제외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기준은 전기 방식을 했을 때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전위, 마이너스 850mV의 전위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2번 기준은 850mV의 네거티브 분극 전위입니다. 분극 전위가 무엇인지는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IR 드롭을 제외한 실제 방식 전위가 분극 전위죠. SP0169에서는 네거티브 폴러라이즈드 포텐셜, 분극 전위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 CP2의 본문에서는 순간적으로 방식 전류를 차단했을 때의 전위인 인스턴트 어프 전위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이 두 가지 기준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방식을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이 나왔다면 방식 전류를 순간적으로 오프시킨 순간 오프 전위가 마이너스 850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려면 전기 방식 온 상태가 마이너스 850이라고 했을 때 순간 오프 상태에도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조물과 전해질 사이의 전위가 아닌 볼테지 드랍, 즉 IR 드롭은 전위 측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2번 기준도 IR 드롭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어프 전위를 측정하라는 거죠. 인스턴트 어프 전위는 IR 드롭을 고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럼 1번 기준은 왜 인스턴트 어프 전위를 측정하라고 하지 않고 고려하라고 했을까요? 인스턴트 어프 전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1번 기준은 희생양극법, 2번 기준은 외부전원법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희생양극법에서는 대부분의 측정함에 양극이 있고 추가로 배관에 바로 연결된 양극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배관에 바로 본딩하지 않고 측정함에 배관 측정선과 함께 인출해서 필요할 때 분리할 수 있도록 시공한 형태를 A타입이라고 하고요. 배관에 바로 본딩을 해놓은 형태를 B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책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전기 방식을 처음 시작한 1970년대부터 사용해 왔던 용어입니다. A타입은 방식 전류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B타입은 차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희생양극법에서는 1번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측정기에 나타난 전위에 IR 드롭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판단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고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IR 드롭을 고려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스에서도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IR 드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IR 드롭을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원법이라도 항상 인스턴트 어프 전위 측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류기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동기화를 시킬 수 없다면 1번 기준과 2번 기준을 혼합한 형태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류 출력이 가장 큰 정류기 한두 대만 인터럽트를 하고 나머지 정류기는 끈 상태에서 인스턴트 어프 전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극 전위에 도달하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 미달이 되면 나머지 정류기는 다 끄고 하나씩 인터럽트를 한 다음에 각각의 정류기의 분극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인스턴트 어프 전위 측정과 동시에 IR 드롭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전원법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B타입의 희생양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번은 희생양극법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2번은 외부전원법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외부전원법에서 하는 인스턴트 어프 전위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인터럽터를 걸고 순간적인 어프 전위를 측정하는 건데 이건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1번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1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인데 아주 극단적인 양쪽의 현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먼저 1번 기준에 적합한 현장입니다. 새로 배관을 매설해서 배관의 상태가 아주 양호한 구간입니다. 배관을 매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임시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배관의 길이는 약 1.5km 정도 되고요. 배관의 직경은 150A입니다. 15cm죠. 그리고 이 배관만 단독으로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존에 있는 배관과 연결하겠지만 아직은 연결하기 전입니다. 배관을 매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복의 상태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에는 측정함마다 A타입으로 마그네슘 양극이 하나씩만 있습니다. B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을 분리하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이 측정함에서만 양극이 배관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측정함의 마그네슘은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 측정함에서 마그네슘의 전류와 방식 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측정함에서 마그네슘을 분리하면 배관의 전위는 방식을 하지 않은 자연 전위가 나올 겁니다. 배관의 전위는 마이너스 850m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전류는 0입니다. 연결하자마자 1.2mA가 측정이 되죠. 그런데 바로 뚝뚝 떨어집니다. 배관에 수소 피막이 생기면서 방식이 되고 따라서 배관과 마그네슘의 전위 차이가 작아지니까 전류도 줄어드는 겁니다. 전류도 처음에 빨리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배관과 마그네슘을 분리하고 마그네슘만의 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개별 전위 또는 개로 전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576mV인데 조금 전 마그네슘 연결 상태의 배관의 전위가 약 마이너스 1550mV였으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다시 전류를 측정하면서 배관의 전위를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잠시 분리한 사이에 수소 피막이 소멸되어서 전류는 다시 조금 늘었는데 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류가 어디까지 줄어들지는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화면을 고속으로 돌리는 중입니다. 편집을 해서 5분 정도 경고한 상태인데 0.85mA까지 줄어들었죠. 이걸 현장에서 제대로 측정하려면 최소한 하루는 지나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다음날 다시 와야죠. 이 정도만 확인하고 여기서 다른 지점의 전위는 어떤지 선을 연결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전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마그네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전이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100m 이상 간 것 같은데 전이 변화가 없죠? 그 사이에도 전류는 계속 줄어듭니다. 전이 변화가 너무 없어서 500m 떨어진 다음 측정함으로 가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측정함은 마그네슘을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는 마이너스 1570mV가 넘습니다. 1.5km 길이의 배관에 마그네슘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고 그나마 전류는 1mA도 나가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방식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현장입니다. 측정함에서 측정한 전이는 마이너스 1080m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관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전이의 차이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약 2m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700mV로 바로 전이 불량이 나옵니다. 5m 정도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70mV입니다. 이 전이도 실제 전이가 아닙니다. 이 배관의 전이를 알려면 전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30mV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10에서 20m 정도만 가보면 전이가 좋던 나쁘던 간에 안정된 값이 나오는데 이 현장은 더 멀리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으로도 이 배관은 전이가 한참 미달이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겠죠. 측정함에서 측정한 이 양호한 전이는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은 전이인 거고요. IR 드롭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측정을 했더니 전이가 미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관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고 전이 측정을 하면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이런 경우를 실제 현장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IR 드롭을 고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